코치분들이 오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2분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이 여기 왔다는데 그럼 이렇게 세 분을 해주세요. 진영님은 좀 이쪽은 조금 미경만 하는데 어떤 분이 삼진님도 조금 당기시는 게 더 낫겠죠, 그죠? 예. 여기 네 번째 서광훈님부터 위로 가능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쪽은 지금 이승만 대표님이 계시니까 네. 공인창 선생님은 이승만 대표님한테 좀 받아야 또 이쪽에서 또 양쪽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자, 5거 시작할까요? 예. 자, 모니터 꺾어주세요. 각자 본인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왜 웃으세요? 먼저 밝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잠깐 보세요. 모니터. 자, 좀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예, 답변하세요. 이게 아니고. 강의를 할 때도 똑같이 진행할 때 질문하고 답변하는 구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알아도 물어보고 몰라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게 내 입에서 전부 정보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거를 상황을 보다 나아지게 만들고 학습을 하는 거지 오늘 전부 다 내가 혼자 하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적절한 질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 때 옆에 명한테 질문하면 답변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트윗. 이 부분을 연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하시는 방법. 진영이 왜 또 거기 가 있어요? 정리하느라고요. 정리 안 해주셔도 되거든요. 아니 제가 공부하려고 갖고 와 그러면.
내가 좀 힘들어서 그러는 뭐,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땡긴 거예요. 오전에 해가지고 힘들어서. 자, 질문을 할 때, 맨 처음에 많이 섞이는 방법이 댓글을 쓰는 거예요. 댓글. 그냥 댓글. 예. 회복 댓글이 굉장히 편해요. 나는 질문 달고, 질문 하나만 던지고, 무슨 질문을 내가 했으니, 질문에다 이런 번호를 쓰셔도 좋고, 10결자를 쓰셔도 되니까, 이런 걸 했으니, 또는 파일을 첨부하고, 또는 사진을 올리고, 다 되잖아요. 그죠? 완전 편하잖아요. 부담도 없고. 그래서 올린 다음에, 밑에다 댓글로 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댓글로 쭉 다는 거. 근데 댓글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아무 부담도 안 주는데, 그냥 다는데, 댓글 하나 다는 거니까. 단점은, 한 사람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번 달 수도 있고, 안 다는 사람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숫자가 많아지면, 누가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이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하긴 하고 서로 참여도가 높을 때 있잖아요. 의욕적이고, 그럴 때는 회복 댓글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참여도가 낮다. 강 교수님이 오늘 이 하시는 거, 그런 쪽이면, 그때는 뭐가 좋냐? 시트가 좋아요, 시트. 구글 시트를 활용을 하게 되면 답변 안 하면 그 칸이 어떻게 돼요? 비어있어요. 빈 칸이 되죠? 그래서 그때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도구가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도구가 적절한 시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시트를 써서 질문하고 답변 받고. 시트가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트 가지고만 연구하셔도 상당히 많은 부분 해결이 나고. 세 번째는 집계를 해갖고 랭킹을 내야 될 때가 있어요. 누가 몇 건, 그리고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에 했고, 이걸 할 때, 페이스북의 질문 기능 아세요? 네. 예. 우리 지금 일주일마다 이거 진행하고 있는 거, 주제 선택하는 것도 그걸로 했죠? 예. 그것처럼, 태국 안에 질문 기능, 그룹 안에서 질문 기능을 써주시면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페이스북 질문 기능은 질문 항목을 추가할 수가 있잖아요. 진행하다가. 요거를 꺼버릴 수도 있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질문 추가 부분을 체크박스를 풀어버리면, 그러면 추가를 못 하잖아요. 이쪽에서 딱 정한 거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게 할 수가 있고, 그걸 체크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항목이 추가가 될 수 있으니까 자유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결과 집중적이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진행하는데 많은 참여를 막 이끌어내고 분위기를 업시키는 정도인지에 따라 갖고 그 체크박스를 다르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거를 우리가 쓸 때 질문을 받을 때 여러 항목을 받을 때 쓰는 게 뭐예요?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양식 기능을 많이 쓰죠. 그죠? 네. 예. 스마트폰에서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돼요. 예. 근데 보기가 상상하는 것만큼 좋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보이고 답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질문이 많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많이 받아갖고 내가 분석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다. 그때는 방법이 거의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막 진행하면서 교육을 병행할 때는 시트를 쓰시는 게 좋고, 시트를 쓰시고, 그 다음에 교육이나 실습을 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거 답변만 받아야 될 때는, 그때는 양식 기능을 쓰시면 돼요. 보고도도 필요하고 이럴 때. 그 다음에 양식 기능을 응용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시험을. 구글 양식 기능은 번호도 넘버링이 다 되고 각각에 대해서 주관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걸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때 사용하는 모든 양식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시험도 볼 수 있어요. 채점 이런 거 다 해갖고 깨끗하게 끝을 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게 구글 양식 기능이요. 폰에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꼭 이거는 실습을 따로 해보세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루 잡아도 이 스마트폰 이쪽 활용해갖고 이거 전체 진행하는 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자, 질문 기능은 이해 충분히 하셨어요? 네. 많이 쓰시라고요? 조금 쓰시라고요? 많이 써요. 되도록 많이 쓰세요. 되도록. 그러니까 초기에는 여러분이 던져주실 거는 기초 자료 있잖아요. 기초 자료를 잘 정리해서 포스팅해가지고 던져주는 게 앞쪽에 있는 거고, 중간에 진행하는 건 거의 대부분 질문 가지고 진행을 하세요. 네. 그래야 참여가 돼요. 안 그러고 이쪽에서 내용을 내주는 거면 상대방은 필기할 거고 되면 별로 그닥 할 일이 없어요. 그죠? 반응을 이끌어내는 건 질문이에요. 그래서 교육 과정의 대부분은 질문으로 진행을 한다. 이게 스마트폰 갖고 할 때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 뭘 얻으실 수 있어요? 그 질문 각각에 대해서 대답한 엄청나게 큰 시트 있잖아요. 200명을 상대로 했으면 200라인짜리 구글 시트 커다란 걸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진행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를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현장에 있는 정보 있잖아요. 현실적인 정보를 엄청나게 수집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강의를 하는 사람한테 입장에서는 그 정보가 굉장히 연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다. 자, 그래서 질문 부분 이야기를 조금 드렸고요. 실습할까요, 말까요? 해요. 예? 해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집에 가서 하세요. 조금 이따 시간 나오면 할게요. 뒤쪽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그러려면 왜 물어봤냐?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교육 진행할 때 아주 단순한 테크닉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안 하셨던 부분인데 많이 쓰게 되는 거. 그게 단축 주소 만들기와 QR코드 부분이에요. 왜냐? 강의 진행할 때 계속해갖고 긴 주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글 시트 완전 길고 구글 아까 양식 기능으로 만든 설문지 주소 완전 길거든요. 이런 거 다 해결하는 게 뭐예요? 그게 단축 주소예요. 단축 주소로 하면 보통 j.mp를 제가 즐겨 쓰는 이유는 뭐예요? 비틀리 말고 커스터마이즈. 예. 첫째는 더 짧아요. 비틀리는 점 포함해서 6글자인데 j.mp는 4글자만 돼요. 그죠? 예. 그거 자체부터가 짧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되고 그리고 이력 관리 부분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느낌이 좋아 보여요. 사실은 같은 사이트예요. 아시죠? 예, 원래는 같은 사이트예요. 한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단축 주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익숙하게 쓰셔야 된다. 네이버에서 쓰는 건 뭐예요? 모른다. 단축 주소 사이트들은 미투.co. 예, 그 다음에 구글은 go.ga. 예, 이런 식으로 요새는 단축 주소를 전부 다 제공을 해요. 단축 주소 사이트들은 왜 그걸 운영을 한다고요? 정보 수집, 유용한 컨텐츠들이 어디에 있는지 가만 앉아서 사람들이 선별을 해주는 거예요. 월급 안 주고. 옛날에 검색 엔진은 사람이 선별했던 거 아세요? 제일 대표적인 데가 야후였죠. 야후는 전문가들 모아 앉혀놓고 월급 줘가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분류해갖고 카테고리 분류해갖고 만드는 게 원래 야후의 컨셉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거에 거의 근접한 유용한 자료라고 한 것들을 표시하는 게 뭐냐? 숨어있는 유용한 자료를 챙겨내는 거. 그게 단축 주소 사이트예요. 가만 앉아있어도 사람들은 의미 있는 거를 주소를 붙이잖아요. 단지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컨텐츠를 싹 긁어내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건 옆으로 조금 뗀 거고 단축 주소 사이트에서 아까 커스터마이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입. 반드시 가입해갖고 로그인 해야 되는데 j.mp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연동이 되니까 그걸 사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뭘 붙이면 QR코드가 만들어져요? 달라요. .qr코드까지 붙이면 QR코드 이미지 파일을 바로 리턴을 받으실 수가 있고 즉시 .qr까지만 붙으면 QR코드가 포함된 하나의 페이지가 뜨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달라요. 쓰는 용도도 다르고
왜냐? 점 QR 코드까지 하면 어디에다 이미지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 자리에다 바로 입력을 해도 돼요. 그래갖고 그 이미지를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점 QR까지 하면 이미 QR 코드 이미지가 비슷해요. 화면 나타나는 게. 근데 밑에 설명이랑 다른 게 약간 더 붙어있는 페이지가 뜨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지 대용으로 못 써요. 다시 이미지를 저장해서 그래갖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하시는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요? 좀 QR 코드를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를 제가 긴 주소를 짧게 해가지고 j.mp/고기철이라고 이렇게 주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 그 고기철 뒤에다 곧바로 주소 뒤에다가 .qr 코드를 붙이는 거예요. 슬래시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j.mp/고기철 .qr 코드 이렇게 하면 아까 짧게 만든 주소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QR 코드가 화면에 딱 떠요. 해보세요, 지금. 자, 지금 j.mp 부터 진행하는 거, 이 부분은 김미경님이 해주세요. QR 코드. 예. 아니,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 할만한 것만. j.mp 만들자고 했으면 예. 15에 15부터 만들자. 뭐든지. 자, 본인 거 C4 시트 주소 있잖아요. 그걸 화면 상단 주소창에다 입력을 하고 주소를 만들어요. 뭐 하자는 건지 이해하시죠? 예, 뒤에다가 바로 QR 코드 만드는 것부터 하지 말고 QR 코드만 나오는 것만 보여주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시트 있어요? 시트 선택되어 있나요? 시트요. 여러분 시트 15 시트 주소 있죠? 주소. 네, 주소 뒤에다가 점하고 주소 뒤에다가 점하고 QR 코드 입력해보세요. 영어로 QR 코드요. 인터넷 안 돼요? 네. 점 QR 코드. QR 코드. 네, 바로 주소 끝에다가 점 입력하시고 주소 끝에 있죠? 끝부분에 가장 끝에 비어있는 부분 있죠? 거기다 클릭, 또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점 QR 코드하고 엔터 쳐주세요. 로고에다가 이미 짧게 만들어 놓은 자기 C4 시트 주소 다 있지요? j.mp/ 어쩌고 그 뒤에다 그냥 .qr 코드만 붙여보시라고요. 김재정이는 안 되는데요? 안 되죠. 왜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 C4 시트 주소 있잖아요. 제목 있죠? 네, 제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주소가 뜨잖아요, 이렇게. 아니, C4 주소. 자, 비즈니스 센터로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센터 있죠, 시트. 거기에 여러분 이름 옆에 짠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복사를 하시고요. 복사하신 다음에 주소 표시줄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 눌러서 점 QR 코드. 됐나요? 공부되죠? 굉장히 답변이 안 나요. 자, 비즈니스 센터에서 선생님 더 QR을 그 다음에 주소 표시지를 클릭하게 되면 배경이 편한데 다른 컨트롤을 뭐가 달라요? 아까 뭐하고 바로 만들어냈죠. 바코드로 읽어주면 짧은 글에다가 좀 QR 이렇게 지어주는 있죠. Q 아니에요. 엔터. 그래서 이제 바코드 한번 치면 방법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 없이 말로만 하는 거 듣고 하려니까 힘드시죠? 아무것도 아닌데. 보통 때 이경정님이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qr 코드만 넣어보지 마시고 뒤에다 이번에는 .qr 코드 지우고 그거 뒤에다 QR만 붙여보세요. 같은가 다른가? 코드 지우시고.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는 가운데 있고 하나는 뒤에. 위치가 다르네요. 위치만 다른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이 점 QR코드를 입력해갖고 받은 거는 뭘 받은 거냐면 웹페이지를 받은 게 아니라 이미지를 돌려받은 거예요. 이미지 파일을 되돌려받은 거예요. 점 QR코드를 붙인 거는. 근데 점 QR을 입력해갖고 받은 거는 웹페이지를 받은 거예요. 웹페이지를. 아, 점 QR은 웹페이지가. 점 QR을 해갖고 받은 건 웹페이지를 돌려받은 거고, 점 QR 코드를 한 거는 이미지 파일을 돌려받은 거예요.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거는 큰 차이 없어 보이죠? 예, 근데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이걸 할 때 화면에 다 띄워 넣으셨어요? 띄워 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플러스를 쭉 눌러보세요. 컨트롤 플러스를 두두두두 눌러보세요. 컨트롤 플러스 커졌어요? 컨트롤 마이너스 또 다시 컨트롤 플러스 이번에는 컨트롤 제로 원래 이건 뭐의 기능이에요? 주민 종합 기능. 이건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기능이에요. 구글 브라우저의 기능.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왜 가르쳐 드려요? 화면에 띄었을 때 크게 보여주라고요. 앞에 극장식으로 돼가지고 150명에서 200명 앉아있으면 아무리 화면 모니터가 커도 이쪽에 커도 아까 띄운 것 같고 인식이 안 되는 일이 생겨요. 예, 그래서 그때 QR코드를 적정하게 뒤에 계신 분들도 잘 할 수 있게 하려면 이걸 적절하게 키워주셔야 돼요. 제가 왜 제일 크게라는 표현을 안 썼을까요? 앞쪽에 앉는 사람들이 인식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해요. 완전히 크면 특히나 뭐에서 그런 걸 많이 보냐면 QR코드 스캐너 중에 QR 드로이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QR 드로이드가 바코드 스캐너보다 인식이 안 돼요. 막 이런 불평을 많이 받아요. 원래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너무 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고 조그마하면 인식을 잘해요. QR 드로이드라고 하는 거 조금해도 인식을 하는데 그득하니 커다라면 잘 못하는 오히려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강의장에서 쓰실 때 그럴 때 가능하면 오랫동안 데리고 있을 학생 있죠. 오랫동안 데리고 있을 학생 가르칠 때는 QR 드로이드를 설치하게 하세요. QR 드로이드를. 근데 후딱 설치해갖고 얼른 하고 빠지는 강의 있죠. 단타 강의. 그때는 그거 QR 드로이드가 프로그램이 좀 복잡돼요. 질문이 많이 나오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바코드 스캐너라고 하는 걸 쓰시면 오히려 간편하고 괜찮아요. 그때는 너무 복잡하게 알려드리나요? 안녕하세요.